안녕하세요. 에랑타로의 에랑입니다. 오늘은 연애를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제너럴 리딩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연애 정말 하고 싶은데요. 올해 안에 내 연애운이 남아 있을지, 연애가 안 되면 왜 나만 연애가 안 되는 건지, 내 현재 연애 에너지의 상태를 알아보고 내 연애 패턴 혹은 내 연애를 방해하는 무의식적인 방해 요인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연애가 막히는 핵심 이유 또 한번 알아보고요. 연애운을 높이기 위한 조언과 연애운이 들어오는 시기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랬듯이 카드 선택할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카드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만 안 되는 연애, 심리 파악해 보는 시간입니다. 현재 내 에너지의 상태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내 연애 에너지에 대한 상태입니다. 1번 카드분의 연애 에너지에 대한 심리 상태. 1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되게 안정적인 연애를 원하시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좀 누굴 만나면 내가 좀 진득하게 만날 사람, 안정적인 연애를 할 수 있는 사람, 혹은 결혼 생각이 있으신 분인 경우에는 나 이제 결혼할 사람 만나고 싶은데 그동안 만났던 연애가 다 약간 결혼을 하기에는, 그러니까 평생을 함께 하기에는 조금 이런 점이 좀 안 맞았다. 이 사람이랑은 결혼까지 가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연애를 그만두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혹은 지금 연애 중이신 분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장기 연애를 하신 분들 중에도, 이 사람이랑 내가 뭐 5년, 7년을 사귀었는데, 이 사람이랑 어떤 현실적인 이유로 결혼까지는 좀 힘들 것 같아. 뭐, 좀 소위 말해서 뭐 돈이 없어서 결혼 못해요. 이런 케이스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이랑 같이 살면은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약간 좀 안정적인 건 좀 부족하지 않나, 내가 이 사람을 믿고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미래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까, 미래까지 봤을 때 이 사람이랑 결혼은 좀 힘들 것 같아. 이런 상태인데 좀 좋아하기는 해요. 제가 이 사람을 사랑하긴 해서 지금 연애를 하고 있기는 한데, 혹은 그냥 다른 사람 만나기도 귀찮고 그래서 그냥 만나고 있어요. 요런 케이스인 분들, 연애 중이신 분들이라면, 그런 장기 연애인데 이 사람이랑 결혼을 생각하지 않고 만나시는 분들, 아니면 결혼까지는 조금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의 카드 구성일 때도 이렇게 좀 나오고, 저는 지금 연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연애 안 한 지도 오래됐고, 아니면 헤어진 지 얼마 안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제 미래를 봤을 때 이 사람과는 가기가 힘들겠다 해서 헤어지신 분들 많으실 것 같고, 연애를 좀 못 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는 좀 결혼을 생각하고 누군가를 만나다 보니까 소개팅의 기회나 누가 나를 마음에 든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아니면 이 사람과는 좀 안정적으로 연애를 하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해서 그 사람과 연애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눈이 낮은 분은 아니실 것 같고, 이게 눈이 낮다 높다를 좀 하기엔 좀 힘들지만 내가 원하는 확실함,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 이제는 이런 관계가 아니면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 그래서 진짜 좀 없다?
없기는 좀 많을 것 같고, 만약에 저는 진짜 이성이 한 명도 들어온 사람이 없고 연애 안 한 지 좀 오래됐다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좀 안정적인 커리어를 쌓는다든지 그런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좀 연애보다는 일을 선택하거나 뭐 내가 좀 어떤 커리어를 선택하신 분들이실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안정적인 삶을 좀 구축하셨고, 딱히 연애가 그렇게까지 외롭거나 막 진짜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이렇게 막 진짜 연애하고 싶다 이런 분들의 카드는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장기적으로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장기 연애를 했다가 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외롭지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친구나 가족이나 뭐 내 커리어나 좀 내 나이에 비해서 좀 착실하게 쌓아오신 시간이 있어서 굳이 그렇게 뭐 열심히 미래를 위해 달리다 보니까 내 커리어를 위해서 뭐 공부도 하고 뭐 커리어 쌓고 뭐 진급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연애가 안 한 지 길어졌어요. 이런 분들 모두 해당이 돼요. 그런 지금 상태신 것 같은데, 그래도 약간의 어떤 지루함이나 안정감? 너무 안정적이면 우리 지루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는 있어도 엄청 좀, 절실한 상태는 아니다.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 일반 분들이 연애의 패턴을 한번 보죠. 연애의 패턴과 무의식적인 방해 요인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1번 분들의 연애 패턴. 음, 연애 패턴. 일단 연애 패턴 먼저 뽑아봤고, 그러면 무의식적인 방해 요인. 선생님이 의식하던 의식하지 못했던, 알고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연애가 잘 안 되는 방해 요인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음, 선생님은 일단 연애 패턴을 보면은 조금 혼자 있는 게 오히려 잘 맞는, 연애가 진짜 절실하지 않고 혼자도 너무 잘 지내시는, 그런 아쉬울 게 없는 그런 분도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진짜 뭐 하나 부족할 게 없어요. 외모, 뭐 스타일, 커리어, 뭐 안정감, 뭐 취미, 매력 이런 게 다 갖춰지신 분들인데, 그래서 이런 말 진짜 많이 들었을 것 같거든요. 네가 왜 연애를 못하는지 모르겠다. 아니면 너는 네가 안 하는 거잖아. 혹은 난 네가 당연히 연애할 줄 알았다. 연애 왜 못하지? 그러니까 이건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 아니야? 너는 비혼주의 아니야? 이런 말도 들어보셨을 것 같고, 실제로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막말로 좀 별로인 사람 만나느니, 내가 저런 사람 만날 바에 그냥 솔로인 게 낫지. 아니면 내가 저런 사람 만나려고 지금까지 솔로인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분들 많을 것 같은 느낌 진짜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아예 해볼 만큼 해봤고 되게 좀 연애가 좀 버겁고 답답하고, 왜 딱 연애를 하는 순간 되게 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랑 내가 연인이라는 거 자체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연인이 되면은 뭐 매일 연락을 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아플 때 나 아파서 연락을 못 했어 라든지, 아니면 나 아파서 병원 갔어 했는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연인이면 당연히 나한테 말을 해줘야지 라고 상대방 얘기하면,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왜 굳이 그걸 너한테 말해야 돼? 나 일 때문에 바빠서 연락 못 한 건데 왜 이걸로 나한테 뭐라고 하지? 라고 하시는 분들, 진짜 좀 시간이 안 난다? 이런 분들도 있고, 그 시간을 좀 연애에 많이 투자를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연애가 100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뭐 비중이 있으면 뭐 이제 애인이 있는 경우에 뭐 7대 3, 뭐 6대 4로 연인과 시간을 써? 아니면 뭐 주말 이틀 쉬면 그 중에 하루는 연인한테 써? 아니면 이틀 다 쓰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나는 뭐 취미 생활도 해야 되고 내 커리어를 위해서 뭐 어디 활동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많아서, 이거를 매주 만나야 돼? 매일 연락해야 돼? 이런 게 조금 버겁다. 그래서 좀 단기 연애를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좀 패턴이지 않았을까 싶고, 선생님 쪽에서 먼저 연애를 그만두자라고 하시는 쪽이지 않았을까?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회피 기질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희생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서로 서로 이렇게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우리 서로 독립
심을 좀 가지고 어른스러운 연애를 하자 이러고 싶은데 상대방이 좀 약간 불안형이었다던가 아니면은 좀 애정 결핍형이었다던가 이래서 좀 나한테 약간 내가 느끼기엔 집착 같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아 나는 막 징징대는 거 딱질색이고 나한테 왜 저렇게 많은 걸 요구하는지 모르겠고 그럴 거면은 혼자 있는 것보다 같이 있는 게 너무 귀찮고 버겁고 해야 할 게 많고 자꾸 나한테 뭘 요구하고 이렇게 막 서운해하고 이런 게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헤어지자. 이런 식의 좀 결단을 내리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을까. 이래서 이 연애 패턴을 가지신 분들이 만약에 결혼 생각이 있으신 분들, 지금 누굴가 만나면 좀 안정적인 관계를 하고 싶고, 감정 낭비나 시간 낭비 좀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좀 효율을 좀 추구하시는 분들이 아닐까 싶거든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이랑 같이 뭔가 맞춰가고 내가 느끼기에 희생 같은 이런 관계를 할 수 있을까?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음, 그런 느낌이고, 선생님의 좀 무의식적인 연애가 안 되는 방해 요인이 있다면, 선생님이 좀 남들과 다른 독특한 부분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선생님은 약간, 어릴 때부터 좀 잘난 면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외모가 뛰어나든지, 아니면 성적이 되게 좋다든지, 아니면 뭐 혼자 있는 걸 너무 좋아해. 나는 외로움을 잘 못 느껴. 이런 식의 좀,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도드라진 남들과 내가 좀 다르구나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남들 사이에 있을 때 내가 되게 좀 다르고 그러니까 그들이 보통 연애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라고 요구하는 것들 어떤 사회적인 통념일 수도 있고 이런 거에 난 별로 좀 맞지가 않아라고 생각하시면서 살았던 분들이 좀 많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연애 방식이 좀 잘 안 맞는다던가 그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누군가를 그래도 만나시면은 되게 좀 많이 좀 퍼주는 스타일일 것 같기는 해요. 막 되게 좀 인색하고 아끼고 특히 물질적인 거 약간 그런 거를 좀 막 계산하시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실 것 같은데 내가 돌려받는 경험을 별로 못했다? 그런 느낌도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좋아하니까 뭐 나는 이렇게 혼자 있는 게 편하고 연락을 자주 하는 게 좀 뭐 귀찮을 때도 있고 이렇지만 그래도 사귀니까 뭐 남사친 여사친을 정리하고 시간도 쉐어하고 그 사람 기념일인데 뭐 해주고 생일 때 뭐 챙겨주고 이렇게 했는데 남들은 그렇지가 않네? 내가 만난 사람은 그렇지가 않네? 나도 굳이 그렇게 내 시간과 에너지를 쓸 필요가 있나? 이랬던 경험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식으로든 내 마음 같지 않다라는 경험들을 많이 좀 초반에 하면서, 그러니까 연애 초반에, 그러니까 연애 초반이라기보다는 뭐 첫연애, 둘째 연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하면서, 아, 됐다, 그냥. 이렇게 좀 되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나만 주고 그걸 돌려받지 못하는 거, 그리고 내가 남들과 좀 다르다는 거, 이런 게 들키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연애를 하면, 저는 연애가, 두 사람의 어떤 관계이기도 하지만, 나의 어떤 취약한 부분을 드러내는 거기도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밝히고 싶지 않은 그런 면이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인지를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내가 남들과 좀 다른 어떤 이런 독특한 면이 있다는 거, 이걸 좀 받아들이셔야지 연애가 좀 쉽고, 편안하고, 거기에 맞는 에너지의 사람이 올 것 같은데, 내가 이거를 조금 들키기 전에, 떠나가고 헤어지고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좀 방해 요인이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연애가 잘 안 되는 핵심 이유를 좀 볼게요. 이거 저도 참 궁금한데 선생님의 연애가 잘 안 되는 핵심 이유가 뭘까? 잠시만요. 내가 진짜 연애를 못하는 핵심 이유. 음, 이것 봐. 뭐가 있다니까? 선생님은 진짜 이성한테 인기가 없는 스타일은 아닐 것 같아요. 나 좋다는 사람도 많고 소개팅 제안 누구 한번 만나볼래? 내 친구 누구가 너랑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한번 만나봐. 이런 제안도 진짜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선생님이 눈이 확실히 높거나 까다롭고 내가 보는 어떤 딱 특정한 이런 게 있어야 돼라는 것도 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약간 그 중간의 밸런스를 못 잡으시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되게 일이나 커리어에 노력을 하시는 분이라면 그거를 진짜 오래 하다가 시간이 많이 간 케이스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내가 하나의 그러니까 멀티가 잘 안 돼. 그래서
일을 막 이렇게 하는데 연애를 하면 되게 거슬리는 거야. 그 사람이랑 싸우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좋아도 거슬리고 싸우면 더 거슬리고 해서 아, 그냥 됐다 이렇게 좀 끊어내는 스타일이시지 않았을까? 그 두 개의 조화를 이루는 거. 일을 하면서 연애를 하고 연애를 하면서 뭐 같이 공부를 한다던가 이걸 두 개를 병행하는 게 좀 쉽지 않았을 것 같고 그리고 약간 아직 못 잊은 사람이 있다던가 내가 크게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어서 나한테 누가 다가와서 이렇게 호감을 표시를 해도 과거에 그런 내가 주기만 하고 어떤 베품을 당하지 못했던 돌아오지 않았던 그런 상처들 때문에 아, 이 사람도 처음에만 이렇고 나중에는 또 변하겠지라는 그런 좀 망설임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눈이 높을 수도 있어, 높을 수도 있는데 이게 좀 과거에 어떤 상처를 받았던 기억이 아직 좀 아물지 않은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선생님이 지금 되게 중요하게 내 인생에 이게 되게 중요한 시기야.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면 난 연애보다는 일이야, 공부야 라고 해서 선택을 했던 그런 시간들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누군가를 만나는 게 조금 더 버겁고 에너지도 없고 우리 좀 그렇잖아요. 약간 지금 이걸 보고 계시는 분들 나이대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30대 초중반, 제가 중반이 넘어가면 약간 진짜 에너지가 안 그래도 딸리거든요. 그러면 내가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일이 우선이 될 수밖에 없지. 아니면 가정이 우선이 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건 그 불륜의 그 연애를 말하는 게 아니라 뭐 가족이나 내가 기존에 있었던 친구나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 뭐 많으면 이틀을 사회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연애를 하면 그거를 이제 좀 온전히 쏟아야 된다던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가 이제 점점 좀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진짜 다가오시는 인연은 뜨문뜨문 있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연애를 쉬신 지 얼마나 되셨던지 간에. 근데 이거를 내가 고민만 하다가 아니면 약간 이 사람이 진심일까? 이런 거를 좀 겁을 먹어서 좀 뒤에 빠져 있다가 이게 흐지부지 썸붕이 된다든지 이랬던 적도 많았을 것 같고 진짜 이성이 없어서 못 만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소개팅이 들어와도 막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카드가 이렇게 나오면 내가 이래서 이러면 어떡하지? 이 사람이 별로일 것 같으니까 그냥 받지 말아버리자. 뭐 내가 이런 게 좀 별로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뭐 이럴 수도 있다던가. 그러니까 그런 핵심 이유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좀 재고 따지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두려워서 과거의 어떤 상처 때문에 누가 와도 마음을 못 여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일과 사랑 그 멀티가 잘 안 돼서 지금은 일을 선택해야 되니까 좀 미뤄두자. 이러는 게 좀 핵심 이유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의 연애 운을 높이기 위한 조언을 한번 볼게요. 연애 운을 높이기 위한 조언과 연애 운이 들어오는 시기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애 운을 높이기 위한 조언. 연애 운을 높이기 위한 조언. 저 너무 좀 삐걱삐걱 되나요? 지금 의자 소리가 나는 건데. 이게 뭐야. 정말 애매하게 나오는 카드가. 그리고 연애운이 들어오는 시기는 3개월로 한번 볼게요. 연애운이 3개월 안에 1개월, 2개월, 3개월 차. 오, 뭐지? 이거 나와서 같이 볼게요. 카드가 이렇게 튀네요. 이렇게만 봐야겠다. 이렇게 연애운을 높이기 위한 조언과 연애운이 그러니까 선생님은 진짜 이 퍼펙트 타이밍도 그렇고 연애운이 그냥 들어왔다니까? 그러니까 뭐 들어왔다? 그러니까 그전에도 솔직히 없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1번 다 봤는데 나는 진짜 1도 없었는데요 하시면 이거 선생님 카드 아니에요. 네, 다 봤는데 미리 좀 말해주셔서 죄송한데 선생님은 그렇게 이성이 주변에 없거나 기회가 없는 분, 인기가 없는 분은 아닙니다. 네, 소개팅을 받았어도 받았고 이게 연애가 잘 안 되는 걸 수는 있지만 이성 자체가 없지 않고 항상 기회는 많고 지금도 기회는 열려 있거든요. 1개월, 2개월 차 다 좋고 3개월 차 또 좋아요. 다 좋고 이게 또 나왔어? 근데 선생님이 약간 연애가 잘 안 되시는 이유가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같은 사회에서 만난 사람한테 지금 대시를 받고 있어요 라던가 결혼을 생각하니까 이 사람을 못 만나겠어요 라던가 아니면 부모님이 좀 반대를 하는 사람이에요 라던가 약간 그렇게 좀 어떤 사회 구성원과의 관련된 것 때문에 연애가 좀 막힐 수가 있거든요. 근데 3개월 차에 들어오는 사람은
선생님과 한 번 맺어줘야 될 사람일 것 같아요. 선생님을 좀 화나게 하고 너무 가슴 아프게 할 수 있는 인원일 수 있는데 1, 2, 3이 다 좋아요. 근데 3개월 차에 들어온 사람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을 한 번 만나서 선생님이 연애를 많이 쉬었다던가 아니면 지금 연애 중이신데 결혼을 하기는 좀 힘들어서 다른 이성이 없나, 다른 인연이 없나를 보고 계신 분이라면 3개월 차에 뭔가 일이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만나고 계신 분이 있으신 분, 죄송하지만, 그분은 선생님을 위한 사람이 아닐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1개월 차, 2개월 차에 좋은 운이 들어와요. 새로운 인연운 기회가 좀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연애하기 너무 좋은 타이밍,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타이밍이라서 만나고 계신 분들 중에 좀 고민이 되는 관계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 관계가 정말 나를 위한 사람인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이 관계를 지속할지 아니면 다른 인연을 만날지를 좀 정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고, 만약에 지금 연애가 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개월, 2개월 차 너무 좋고 3개월 차 만난 사람이랑은 어떤 좀 장애가 있겠지만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좀 어떤 카르마를 해소해야 되는 그런 관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막 화가 나고 저 사람 뭐야? 막 이런 경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러고 나서 운이 또 잘 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거 연애에 대한 어떤 관계에 대한 교훈을 하기에 좋은 레슨을 받기에 퍼펙트한 타이밍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선생님에 대한 걱정은 저는 안 할게요. 이거는 내 앞에 여러 가지의 뷔페가 차려져 있는데 진수성찬이 차려 있는데 어떤 걸 먹을까라고 고민을 하는 그런 기분이라, 약간 회전초밥을 저 치면은 나 계란초밥 싫어해 가잖아요. 그러면 새우초밥이었네, 새우초밥도 싫어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무슨 뭐 장어초밥이다, 그거를 어떤 게 나를 위한 초밥인지 고를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약간 가족의 반대나 뭐 같은 회사라든지 같은 뭐 동호회라든지 이렇게 좀 껴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게 조금 걱정이 돼요라는 얘기가 좀 들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선생님을 좀 현명한 그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3개월 안에 연애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위한 리딩 은 여기까지였고,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인 것 같다 혹은 내 이야기였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댓글로 복제를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리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랑타로였습니다. 이번 카드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만 안 되는 연애, 오늘 심리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현재 내 연애 에너지의 상태 먼저 체크해보고 가겠습니다. 현재 나의 연애 에너지의 상태. 좀만 더 뽑아볼게요. 현재 나의 연애 에너지의 상태. 혹시 선생님들 중에 헤어진 지 얼마 안 됐거나 과거의 인연이 연락이 온 경우가 좀 있을까요? 그런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지금 약간 자유로운 솔로가 됐고, 내가 근데 나한테 대시를 하는 혹은 짝사랑을 하는 전 연인이든 아니든 사람이 한 명 이상이 있을 그런 분들 많이 있고, 선생님은 되게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약간 나는 연애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난 별로인 사람이랑 연애하고 싶지 않은데, 약간 요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나만의 좀 스타일이 확실하고 맺고 끊는 게 좀 확실하신 그런 분들, 내 스타일 아니고 내가 연애할 거 아니면 여지 주는 스타일, 어장관리, 뭔 말이야,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도도하고 차갑고 자신감 넘치고 에너지 넘치고 요런 좀 연예인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소셜링이 있으면 거기서 되게 진짜 주인공 같은 분들, 선생님이 오면은 분위기가 확 산다던가 아니면 선생님 때문에 이 모임을 나오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 그런 느낌, 좀 어딜 가나 좀 주인공, 주목을 받는 그런 스타일이시지 않을까 싶고, 선생님을 진짜 지금 좀 짝사랑하거나 못 잊는 사람이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과거에서부터 좀 연결된 인연인 것 같아요. 선생님은 이 사람과
지금 헤어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 아니면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이 좋다. 뭐 지금 이렇게 솔로 생활을 즐기겠다 하는데 어 약간 요즘도 그렇게 하나요? 자니? 뭐 이러면 너 생일이잖아. 뭐 아니면 날 추운데 따뜻하게 입고 다녀. 감기 조심하고 약간 요런 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얘 왜 이렇게 연락 와 귀찮게? 약간 이래서 선생님이 일십을 한다던가 저 안 그래도 차단했어요. 이런다던가 안 일십을 할 수도 있고 약간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약간 선생님은 짤 없어. 이런 스타일이에요. 내 스타일 아니고 헤어졌는데 다시 만나는 거 제외? 저는 그런 거는 완전 별로. 한 번 헤어지면 뭐 한 번 끝나면 뭐 돌아보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연애에서도 되게 좀 T의 스타일이고 그리고 현재 우리가 행복하니까 좋으니까 연애하지 저는 막 지금 좋아서 못 헤어져 이런 스타일 아니시고 내가 생각해봤는데 우리 미래가 없을 것 같아. 내 미래를 그려봤는데 내 미래에 네가 없네. 아니면 네 미래에 내가 없어?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하자. 뭐 미련 남아서 정이 많아서 저는 사람 잘 못 끊어요. 이런 스타일 절대 아니에요. 그런 스타일 아니고 되게 미래지향적이고 계획적이고 약간 좀 해외 생활을 좀 하셨다던가 유학을 갔다 오셨다던가 아니면은 해외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일 수도 있고 해외 영업, 무역 아니면 뭐 온라인 상거래 뭐 아니면은 이제 인플루언서도 가능할 것 같고 그런 분들인데 되게 좀 사업가적 기질이나 어떤 좀 달변가의 좀 느낌도 나고 나를 좀 드러내면서 하는 일을 한다던가 그래서 진짜 팬이 많은 느낌이기도 하고 만약에 유튜브 분이 뭐 이걸 보시려나? 그러면은 구독자 수가 많다던가 그런 느낌도 좀 들고 그래서 뭔가 지금 좀 확장하고 미래를 좀 계획하고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는 게 아마 연말에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을 좀 이렇게 올해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엔 이렇게 해야지 내년에 월 매출 뭐 연매출은 이거고 내년에 사업을 이렇게 확장할 거고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고 보고서 쓰느라 한참 바쁘신가? 약간 이런 좀 느낌도 들고 약간 좀 뭔가를 집행하고 브레인적인 그런 모습 약간 회계 뭐 이런 쪽 느낌도 좀 들고 뭔가 평가해야 되고 좀 그런 느낌도 좀 들어요. 그래서 되게 연애도 좀 똑부러지게 하시지 않을까? 이런 분이 왜 이걸 보고 계시는 걸까? 이게 좀 궁금할 정도로 굉장히 좀 똑부러진 그런 에너지가 이제 느껴지는데, 그럼 선생님의 연애 패턴이 어떤지, 이거랑, 무의식적인 나의 연애를 방해하는 요인이 뭔지도 한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선생님의 연애 패턴. 연애 패턴. 뭐야? 잠시만요. 전혀 다른, 어머,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전혀 다른? 방해 요인이거든요, 이게. 와, 이게 뭐지? 와, 제가 아까 말한 거랑 정확히 반대적인 이야기들이 나와서 제가 지금 리딩을 잘못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놀랬는데 일단 선생님의 연애 패턴을 보면은 선생님 되게 미련절절이거든요. 죄송해요. 지금 헤어진 지 얼마 안 되셨으면 제가 지금은 완전히 끝냈어요. 뭐 구남친, 뭐 저를 짝사랑하는 짝남한테 연락 와도 일십하고 있습니다. 뭐 짤없습니다. 이런 좀 분이시지 않을까 냉정하실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과정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되게 마음이 약하고 여리고 정이 많고 생각도 많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 시기를 좀 지내셨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연애를 잘 안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시작도 안 한다? 아니면 끝난 사람한테 미련을 두지 않는 이유는 한 번 정을 주면 진짜 무너지는 스타일, 완전 허물어지는 스타일, 이런 분위기 때문이라고 해요. 의외로 소심하고 정말 생각 좀 많아지고, 근데 이거를 막 티를 못 낼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정말 나쁜 예지만 여자가 있는 것 같아. 아니면 뭐 술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걸 내가 봐줘야 되나? 여기까지 말을 해야 되나? 이거를 한 세 번을 봐준다던가, 그렇게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딱 냉정하게, 나 이런 거 불만이고, 너가 나랑 만나려면 이렇게 해. 라고 말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되게 끙끙 앓고, 말해도 되나? 이러다 그 사람이 헤어지자고 하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우리가 헤어지면 안 되니까 내가 좀 참아볼까? 이런 좀 되게 우유부단하고 결정을 못 내리고 좀 미련 줄줄이고 생각 많고 막 밤에 잠 못 이루고 이런 좀 서사가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게 이러면 헤어지면 내가 너무 힘들 것 같아. 마음을 되게 깊게 주는 스타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런 과정이 있고 한 번 끝나면 끝이야. 약간 이런 거라서 그 끝나기까지의 그 과정이 엄청 애를 끓는 속이 상하는 그 과정을 좀 티를 안 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좀 패턴을 많이 하셔서 상대방들이 볼 때는 진짜 갑자기 냉정하게 나한테 말도 안 했잖아. 뭐 선생님은 분명히 어떻게든 표현을 했겠지만 상대방이 느끼기엔 알았어 알았어 조심할게 알았어 이렇게 좀 가볍게 넘어가는 나는 정말 뭐 10번 고민하고 한 번 말을 한 건데 상대방은 그냥 얘기 한 번밖에 안 했었잖아. 가볍게 얘기했었던 건데 그것 때문에 헤어지자고? 약간 이렇게 느끼실 것 같은? 근데 나는 내 마음속에서 진짜 10번을 참았고 그러다 한 번 얘기한 거고 그렇게 3번, 4번 기회를 주다가 같은 게 반복되니까 이건 진짜 안 되겠다 해서 좀 정리를 하고 차갑게 돌아서는 스타일?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경고했잖아. 내가 이거 하지 말아달라고 했잖아. 그렇게 좀 정말 사귈 때 마음이 여리고 약하고 좀 받아주고 많이 울고 힘들고 그랬던 시기를 다 이렇게 한 다음에 헤어지자라고 마음 정리를 하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들은 너무 갑작스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심각성을 모르는 거죠. 근데 선생님은 나는 할 만큼 했다. 이런 스타일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일적으로 되게 중요한 시기실 것 같거든요. 뭔가 이직을 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직 준비를 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승진을 하셨다던가 아니면 뭐 취준생인 경우에 이제 직무를 변경하는 직업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제 좀 뭔가 변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내가 성공 가드를 달리는 그런 시기라서 되게 내 인생에 중요한 그런 커리어적으로 중요한 시기라 지금 이 일에 쏟는데 되게 좀 여념이 없거든요. 선생님은 어떻게 보면 이거에 좀 방해가 돼서 연애를 그만두셨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되게 이 일이 좀 중요한 사람이고, 선생님이 한 번 누군가 사귀면 이게 좀 나쁘게 말하면 거추장스러운 거지. 내가 너무 마음을 다 주고, 그 사람 때문에 뭐 끙끙 앓고 마음이 약해지니까 내 성공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으면, 아니면 내가 여기 집중을 못하니까 일에, 그렇게 해서 그만둬야겠다. 왜냐면 선생님이 너무 바쁘고 일에 쏟는 시간이 많은데 상대방이 좀 그걸 이해를 못 해줬다던가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의 선생님은 내가 일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인 걸 너무 잘 알고 있고 여기에 좀 총력을 기울이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방해 요인이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는 그렇고 내가 지금 일적으로 너무 중요한 시기, 성공 가도를 달려야 되는 시기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어느 정도 나의 커리어에 지금 그러니까 집중해야 되는 시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조금 더 나은 내 모습이 되어야지 사랑받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의 나는 뭔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의 그런 사회적인 성공이나 이런 걸 좀 이루지 못해서 이게 되게 자존감이 낮다? 선생님한테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되게 어디 가나 인기도 많고, 좀 외모도 뛰어나시고, 좀 주목을 받는 스타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이상이 되게 좀 높으실 수도 있고, 지금도 뭔가를 막 계획하고, 뭐 이런 좀 뻗쳐나가는, 뻗쳐나가야 되는 시기인데, 이상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거를 좀 한 다음에 연애를 해야겠다. 그렇게 해야 난 사랑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게 무의식에 깔려 있을 수도 있다. 네, 그런 느낌이 좀 들고 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생님이 좀 계획형이거나 미래지향적인 뭐 5년, 10년의 계획을 좀 보는 면일 수도 있어서 오히려 이게 좀 현재의 좀 즐거움을 놓치고 있지 않은 나는 뭐 언제 5년 안에 이렇게 해야 되고 10년 안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어 라고 해서 현재 좀 연애를 하기에는 그것보다는 이거 해야 돼 나는 이런 상태에 간 다음에 그때 인생을 즐길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무의식적인 연애가 좀 잘 안 되는 그런 요인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면 진짜 연애가 잘 안 되는 핵심 이유? 근데 1번 분도 그렇고 2번 분도 그렇고 되게 인기가 되게 많으신 분들이 좀 뽑으신 것 같아서 좀 그래요. 저만 진심이었나요? 저도 이거 뽑아야 되는데 좀 걱정이 되네요. 일단 정말 핵심 이유, 연애가 막히는 핵심 이유가 무엇인지, 연애가 안 되는 핵심 이유. 근데 선생님 진짜 인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 근데 칼이 너무 나온다. 좀만 더 뽑아볼게요. 이거 아까 뽑았던 건데. 선생님 되게 짜릅어요. 아, 약간
선생님 공포 회피형? 이렇게 그거 해당하는 분들 계실 것 같아. 선생님 너무 잘라내는데, 그 선생님 시작하기 전에 끝나버렸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고, 되게 철벽 치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 이게 되게 핵심 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되게 본인이 인기가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해를 못 하시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되게 철벽치고, 그러니까 본심은 그게 아닐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지금 칼이 이렇게나 나온다? 그러면은 약간 진짜 좀 두려워서 연애를 기피 하시는 걸 수도 있고, 사람들은 선생님 보기에 되게, 외모도 매력있고, 성격도 매력있고, 누구랑도 되게 공감 능력도 되게 뛰어나고, 사람들 얘기도 정말 잘 들어주고, 남의 연애 사는이면 연애 박사야. 거의 막 라이프 코칭이야. 연애 코칭이야. 막 이러신데, 상담 기질이 진짜 수철하신 분들, 감수성도 풍부하고. 그래서 외모도 외모지만 대화를 해보면 진짜 만약에 뭐 소개팅이에요. 그러면 애프터 못 받지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외모도 뛰어나고 성격도 너무 좋아서. 근데 내가 좀 시작하기도 전에 딱 끝내버리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진짜 내 스타일이 아니라서 내가 너무 인기가 많아서 내 스타일 아니니까 얘는 끝내야지라고 하는 거면 괜찮은데 이게 핵심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이 약간 이런 케이스도 있을 것 같아. 내 어떤 진짜 모습을 알면 이 사람이 실망할 거야. 아니면 내가 이제 겉보기와는 되게 빛 좋은 개살구인데 사실 난 되게 불안하고 예민하고 가진 것도 없고 공허해. 근데 남들은 내가 되게 연예인인 줄 알고 뭐 인기 많은 줄 알고 뭐 되게 아쉬울 거 없고 남부러울 거 없는 사람인 줄 아는데 난 사실 되게 외로워. 근데 이런 느낌도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연애는 진짜 잘해주고 고민 상담 잘 들어주고 그러니까 막 썸까지는 진짜 막 타려면 여러 명 탈 수 있는데 제가 선생님은 어장을 치는 스타일이 아닐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약간 진짜 좀 귀찮기도 하고 나쁘게 말하면 내가 지금 일을 너무 열심히 해야 돼서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고 집에 가면 자기 바쁘고 쉬는 날 하루 쉬는 때 약간 뭐 빨래 밀린 거 해야 되고 막 이래서 너무 시간 진짜 그럴 때 쓸 시간도 없고 그래서 좀 귀찮아 약간 이렇게 하시는 거 그러니까 의미 없이 막 연락하고 이런 거 진짜 안 좋아하실 것 같고 정말 시간도 없는 느낌이고 그럴 수도 있지만 약간 내가 이게 좀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나의 약점을 들키기 전에 내가 먼저 꼬리를 자르고 가는 도마뱀 같은 느낌이랄까? 그래서 남들은 나의 화려한 앞모습만 기억을 하지만 나의 쓸쓸한 뒷모습은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느낌도 좀 들어요. 그래서 연애운을 높이기 위한 조언을 좀 빨리 봐야 될 것 같아. 얘 선생님의 약간 그 차가운 여인인데 그 엘사 1편 보면 엘사가 되게 너무 아름답고 능력도 있고 근데 이거 다 감추고 혼자 성에 들어가서 막 자기 성을 만들고 이렇게 좀 사람들 차단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좀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연애운을 높이기 위한 조언을 좀 볼게요. 그리고 3개월 안에 연애운이 들어오는지도 좀 볼게요. 난 연애에 운이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선생님이 이걸 쳐낼 것 같아서 연애운을 위한 조언. 연애운을 위한 조언. 연애운을 위한 조언과 연애운이 3개월 안에 들어오는지 1개월, 2개월, 3개월. 선생님은 특별히 카드를 제가 더 뽑아보겠습니다. Y에 대한 뭐야? 선생님 연하 좋아해요? 잠깐만요. 아니면 우리 이거까지 보고 일단 연애가 들어오는지 1개월. 선생님 좀 해외 관련된 일 하실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1개월 사이에 뭐 해외 여행이 될 수도 있고 어디 좀 가시나? 그러면 부러운데요? 부럽습니다, 선생님. 나 돈도 진짜 많이 들어오고. 선생님은 되게 용서와 어떤 정화에 관련된 메시지가 떴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살짝 말을 했는데 어떤 내가 이거 들키면 안 돼. 나의 이런 약한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고 내가 사실은 이런 그런 취약한 부분이 있다는 걸 남들이 몰랐으면 좋겠고 그걸 알기 전에 관계를 차단해 버린다. 내가 먼저
꼬리를 잘라버린다라고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만약에 선생님이 그 전에 만났던 이성과 관련된 어렸을 때 만났던 어떤 이성과 관련된 그런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내가 진짜 지금 너무 일이 바빠서 연애에 쏟을 시간이 없다. 인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이렇게 느껴지고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선생님이 나는 엄청난 일에 시간을 많이 쏟는 커리어 우먼이다. 일 열심히 하는 거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왜 그렇게까지 내가 어떤 개인적인 일 때문에 다른 부분을 포기해 가면서까지 일에 좀 매진하는 이유가 혹시 있으시다면 그런 상황이시라면 왜 그렇게까지 일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지? 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내가 이 리딩을 왜 보고 있지? 또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좀 되게 근원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선생님이 일을 정말 열심히 하고 시간이 없고 연애가 하고 싶지 않고 아쉽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 재미로 이 리딩을 보고 있으실까라는 생각. 왜냐면 할 연애 운이 안 들어와서 못하는 게 아니라 돈을 버는 일, 일을 하는 거에 되게 좀 치중이 돼 있는 삶을 사실 것 같아서 그렇거든요. 음, 그래서 이 리딩을 왜 보고 있지? 내가 진짜 연애가 하고 싶은가? 내가 왜 일을 이렇게까지 열심히 매진을 하고 있지? 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걸 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이 나에게 주는 의미, 사랑이 나에게 주는 의미, 내가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일을 하지? 뭘 위해서? 내가 왜 연애를 해야 하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거를 쓰다 보면 어떤 좀 상처와 치유받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이성과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 아니면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남자 형제라든지 친구라든지 어렸을 적에 어떤 트라우마적인 그런 경험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래서 좀 비슷한 사람을 보면 비슷한 환경에 놓이면 내가 딱 차단을 하는 그런 심리 기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거에 대해서 용서를 해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을 용서해 나한테 어떤 상처를 주고 연애보다는 일을 선택하게 만드는 그런 게 뭐 어릴 때의 기억일 수 있겠죠. 우리 집은 가난했고 뭐 아버지가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힘들게 사시는 엄마를 받고 능력이 있는 게 중요하구나. 이런 거에 좀 매진하게 됐다든지 뭐 이런저런 사연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을 용서한다기보다는 나한테 이런 것들이 내 어떤 애착 관계나 애정 관계, 연애 관계에 되게 많은 걸 좀 차지하고 있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연애가 잘 안 되는 거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참 많이 고생을 했지. 이런 시간을 좀 가지면서 나 자신을 좀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좀 그렇게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선생님은 3개월째 돈복이 또 들어와요. 제가 금전운에 관련된 거, 직업에 관련된 걸 아직 리딩을 해본 적이 없는데, 금전운이 좀 크게 들어오는 것 같고, 연락운, 이게 뭐, 6회인지 9회인지는 모르겠지만, 연락이 올 것 같습니다. 이성으로부터 오는 연락이고 혹시 누군가를 만난다면 연하일 확률 혹은 나이 차이가 나랑 많이 안 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연상이어도 되게 동안이신 분일 확률도 좀 있어 보이고 일을 하다가 알게 되시는 분일 수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 보이는데 어, 왜 이렇게 뭐 일을 하지? 연애를 내가 왜 지금 해야 되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좀 생각을 하는 시간을 혼자 1개월 차에 좀 가져보시고 2개월 차에는 이제 조금 누군가와 좀 교류를 하는 그런 일이 생기실 것 같고 3개월 차에는 솔직히 금전이나 직업적으로 더 좋아 보이기는 해요. 근데 이게 뭐 딱히 좋게 해석을 하면 여유로운 넉넉함 풍요로우신 분과 인연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은 연애운이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좀 끊어내는 그런 에너지가 있어서 이렇게 좀 치유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연애는 바로 선생님이 선택하면 가능하실 것 같고 어, 그렇습니다. 좀 리딩이 약간 심오해질 뻔했는데
개인 리딩이 필요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한테 뭐 에랑타로 네이버에 치시면 네이버로 연락을 하실 수 있고요.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인 것 같다, 혹은 도움이 된 것 같다, 내 이야기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댓글로 복제를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제가 준비한 오늘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리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랑타로였습니다. 3번 카드 리딩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만 안 되는 연애 심리 파악하기. 오늘의 리딩의 현재 내 연애 에너지 상태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카드, 두 장 같이 나와서 세 장이 나왔네요. 참. 카드를 제대로 안 섞어서 죄송해요. 좀 더 볼게요. 아이고. 뭐야? 아까 카드 1번, 2번 카드랑 좀 겹치는 카드가 있어가지고 제가 세 장을 같이 뽑아버려서 보조 카드를 좀 봤는데 이게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전 생각을 해서 그냥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첫 번째 케이스, 제일 먼저 보이는 케이스는 결혼까지 생각했던 분이랑 헤어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고, 이미 결정을 내린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스트레스 받고 지금도 못 잊고 있는 분이 나는 있다. 그런 분들 3번 많으실 것 같고, 정말 힘들게 정말 힘들게 이걸 관계를 끊었는데, 이 힘든 연애를 하셨는데 그분이 돌아왔다. 그분이 붙잡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번에 이 사람과 다시 만나면 진짜 결혼할 생각으로 만나야 되는데 이게 맞는 건가? 그러니까 선생님이 헤어지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 좀 사랑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드물게는 삼각관계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선생님 쪽에서 삼각관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랑 헤어졌는데 아직 그 사람을 못 잊었는데 소개팅이 들어왔다던가, 아니면 누가 나를 좋다고 호감을 표시하시는 분이 계시다던가, 이분이 너무 잘해줘요. 근데 나는 아직 과거 연인을 못 잊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새로운 사람 선택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과거의 인연을 만나야 되는 건지, 그 결정을 앞두고 있다. 혹은 헤어졌다. 뭐 그 케이스실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결혼이랑 연관된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정말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람, 아니면 정말 결혼을 하셨던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파혼을 하신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좀 아직 이 상처가 아물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 누굴 만날 준비가 됐나? 아직 과거에 그 사람을 잊지 못해서 요즘 꿈도 꿀 수도 있고, 우리가 헤어지고 미래를 위해서라면 우린 진짜 인연이 아닌 거니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이 돌아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사람이 다가오는데 연애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거에 좀 갈림길에 있다. 근데 내가 뭔가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하고 과거를 좀 끊어냈지만 너무 고통스럽다. 아직 못 잊었다. 이런 것들이 좀 혼재된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거 빨리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선생님이 어떤 결정을 했는데 이게 저는 되게 미래지향적인 결정일 것 같거든요. 과거의 인연을 만나도 이제 우리 진짜 만나면 결혼 생각하고 만나야 돼. 약간 이런 상황이라던가, 아니면 난 너랑 헤어졌고 과거의 분이랑 헤어졌고 이제는 이 사람 결혼하고 싶은 사람, 야, 이 사람은 결혼해도 될 것 같은, 이 사람이랑 만나면 결혼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좀 다가오는데, 이거를 좀 되게 잘해주고 좋으신 분인데 과거에 아직 상처가 있으니까 확 100% 마음이 가진 않는다, 이런 상황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현재 상황이 그러시다고 하는데, 그러면 선생님의 연애 패턴이랑 무의식적인 방해 요인을 한번 볼게요. 연애 패턴과 무의식적인 방해 요인. 무의식적인 패턴 먼저 볼게요. 여기서도 이게 나오네. 근데 두 분은 진짜, 두 분? 왜 두 분이라고 하지? 나도 모르게. 선생님은 좀 되게 누군가를 만나면 되게 깊게 만나고 장기 연애를 하시는 분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그렇거든요. 그리고 연애할 때 더 얼굴이 좋아지는 사람? 그게 확확 바뀌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연애 헤어지고 얼굴 더 좋아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연애할 때 더 얼굴이 피는 스타일이야. 확실히 누군가가 있을 때 안정감이 좀 준다? 그럴 때, 그러니까 장기 연애 해보신 분들 많을 것 같고,
좀 그렇거든요. 그리고 연애할 때 일이 더 잘 된다던가, 연애할 때 돈을 좀 잘 번다던가,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진짜. 연애운이랑 같이 들어오는 분이 있어서 그런 분도 있을 것 같고. 근데 되게 좋은데? 무의식적인 패턴? 무의식적인 패턴까지 한번 볼게요. 뭐가 문제지? 와, 이거 어렵다. 제가 좀 해석을 해볼게요. 일단 선생님의 연애 패턴은 좀 생각이 많기는 해요. 이거를 다 표현할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좀 감정적인 사람이고, 연애할 때 되게 행복하고, 그러니까 나는 솔로인 상태보다 연예인 상태가 더 좋아, 행복해. 그래서 약간 연애 쉼 없이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연애가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지가 않아서 되게 장기 연애도 많이 했는데,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연애가 안 된다? 선생님은 모쏠이나 막 연애가 되게 쉰지 오래되고 이런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서 헤어진 지 진짜 얼마 안 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진짜 결혼까지 생각했던 분, 아니면 정말 가정을 이루셨던 분도 계실 것 같고. 근데 그 과정에서 내가 너무 많은 걸 알아버린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연애 패턴이다. 이게 뭐가 문제지? 저는 선생님이 연애가 안 된다고 생각이 안 들어가지고, 아니면 약간 우유부단하거나 좀 그럴 수는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사친 여사친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쪽에서. 선생님이 그냥 되게 사람을 좋아하고 밝고 좀 그런 에너지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난 사람 너무 좋고 친구들 다 좋고, 그런데 이제 상대방 쪽에서는 그런 스타일이 좀 아니어가지고 선생님한테 너 너무 약속이 많은 거 아니냐, 아니면 술 약속이든 뭐 이성 친구든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진짜 가족 문제? 이 가족끼리 너무 화목해. 근데 이게 나쁘다고 볼 수 있나? 가족끼리 너무 화목해서 뭐 이제 막 그런 경우 있잖아. 기념일이나 뭐 이성 그 애인의 생일인데 가족 모임이 너무 많아. 가족 뭐 여행이나 이게 너무 화목해서 이게 좀 안 맞는다? 그러니까 선생님만큼 화목한 가정이 좀 드물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런 가정 많지만 내가 만난 사람들은 좀 가족끼리 좀 개인 플레이를 한다던가, 뭐 한두 달에 한 번 본다던가, 아니면 명절 때만 봐.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것 때문에 생각이 좀 많아지는 그런 경우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뭐가 됐든지 결혼이나 가족이나 이런 게 좀 엮여 있는 느낌이 좀 들고,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 결혼까지 생각했던 뭐 되게 장기 연애를 했거나 결혼까지 생각한 진지한 만남, 혹은 이제 파혼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가정 차이가 되게 크다는 거를, 그 가족 문화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좀 깜짝 놀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나는 되게 좋은 게 좋은 거고, 우리 가족은 되게 화목하고 단톡방이 매일매일 이제 막 하고 다 가족끼리 이걸 얘기하는 편이고, 이런 분위기에서만 자라서 상대방도 좀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고, 이게 조금 당연한 건데, 상대방은 그게 왜 이렇게 자주 만나? 왜 이렇게 뭐 부모님의 의견이 네 의견이야? 네가 스스로 해야지 왜 아직도 부모님한테 벗어나질 못했어?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게 좀 안 맞는다던가, 이게 되게 중요하구나, 이거에 대해 생각이 좀 많아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니면 선생님은 진짜 연애를 하면 정말 그 상대방의 어머니도 만나고 상대방의 가족분, 막 누나든 뭐 언니든 이런 사람들이랑도 되게 다 같이 만나는 거 좋아하고, 친구들도 다 같이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음. 1대1의 관계보다는 사람들이 좀 많은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난 이게 나쁜 건가 모르겠어요. 안 맞는 사람은 있을 수 있겠지만 선생님은 좀 그렇게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의 친구들이랑도 같이 놀고, 뭐 커플 데이트를 하고, 뭐 이제 형제분이 있다면 형제랑 이제 더블 데이트도 하고, 부모님도 같이 만나고, 이게 결혼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제 집을 왕래한다던가, 이렇게 좀 되게 가정적이고 화목하고, 이렇게 여럿이서 좀 내 가족이면 네 가족, 뭐 내 친구면 네 친구, 막 이런 식으로 좀 그런 관계를 많이 맺지 않았을까. 근데 이게 좀 문제인 건가? 이게 좀 가족끼리 다르면 내가 잘못된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할 만한 그런 게 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무의식적인 방해 요인?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선생님이 되게 좀 밝고 순수하고 좀 지켜주고 싶고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독립적이지 못한 느낌은 좀 들어요. 그래서 혼자 있고 뭐 혼자 있는 시간,
독립적인 시간,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제 상대방도 일이나 뭐 친구들이나 이렇게 좀 개인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좀 그거를 잘 못 견디실 수 있을 것 같다? 외로움을 좀 많이 탈 수도 있을 것 같고, 혼자 있으면 되게 좀 외롭다던가, 연인이 있는데 자주 만나야 되고, 가족끼리 다 같이 친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뭐 일주일에 한 번, 이주에 한 번 만나는 거를 좀 못 참는다든지, 뭐 연락을 되게 자주 해야 된다든지,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안 하면 좀 불안해지고, 이렇게 좀 떼를 쓴다던가, 왜 연락이 안 돼? 왜 날 신경 써주지 않아? 일이 더 중요해? 약간 이럴 수 있어서 좀 독립적이고 가족끼리 좀 이게 좀 그 선을 긋는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좀 왜 이렇게 애기 같아? 왜 이렇게 때를 써? 철이 없어? 내가 언제까지 너 성인이잖아. 이런 말을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이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면 훨씬 더 관계가 풍성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들거든요. 그게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연애가 막히는 핵심 이유까지 한번 볼게요. 되게 순수하고 아이 같고 좋은데 약간 좀 떼쟁이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많이 의지를 한다던가 많은 시간을 좀 보내시고 싶어 하신다던가 약간 이럴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음, 볼게요. 이거 맞는 사람이랑 만나면 되는데 연애가 막히는 핵심 이유. 음, 근데 선생님 진짜 장기 연애 하지 않았어요? 나 왜 이렇게 그랬을 것 같지? 핵심 이유 좀만 더 볼게요. 음, 핵심 이유가 이렇게 나온다고? 선생님 고집 장난 아닐 것 같아요. 이거 아니면 죄송해요. 선생님 카드 아닌 건데. 여기가 지금 교환 카드도 나오고, 이게 같이 나올 때 혼자 카드거든요. 진짜 자존심 세고 고집 세고, 남의 말 잘 안 듣는 그런 사람일 때 이게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게 선생님이 아니라 상대방이라고 하면은 상대방한테 되게 의존적인 성향이 좀 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되게 가부장적인 사람, 좀 보수적인 사람, 1부터 10까지 약간 챙겨주는 사람, 약간 좀 통제형인 사람, 그런 사람한테 좀 마음이 가거나 안정감을 느끼시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이것도 결혼과 관련된 그런 아까 카드 또 나왔고, 이것도 되게 내가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그러니까 약간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좀 나를 좀 받아주고 이해심이 넓은 그런 사람을 좀 좋아하실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약간 의존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그래서 상대방이 처음에는 선생님의 그런 어떤 챙겨주고 싶은 그런 보호 본능을 좀 자극하는 스타일이실 것 같아요. 선생님이 되게 외모도 조금 뭐 이게 좀 귀엽고 애교 많고 좀 작고 요런 좀 그런 스타일 수도 있고 동안이시고 이럴 것 같고, 그래서 좀 약간 그런 스타일 되게 좀 수요가 많잖아요. 그래서 특히 연상들한테 인기가 많을 것 같고, 선생님도 연상을 더 편애하고, 선생님한테는 연하나 동갑이더라도 되게 좀 오빠처럼 누나처럼 챙겨주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들을 많이 만났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게 좀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롤을 좋아하시는 그런 관계였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조금 더 이렇게 의지하고 상대방이 많이 좀 챙겨주고 그렇게 해주는 관계들을 많이 맺었을 것 같은데, 이게 결혼까지, 미래까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얘가 너무, 1인분을 못할 것 같은 거야, 나쁘게 말을 하면. 그래서 내가 이게 끝까지 챙겨줘야겠지? 근데 결혼을 하다 보면 이제 서로 의지를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순간이 오는데, 상대방이 느끼기엔 내가 너무, 자기도 좋아서 만났으면서, 솔직히 나쁘게 말하면, 자기도 그거 좋아서 만났으면서, 결혼까지 생각하기에는, 이게 너무 내가 언제까지 이거를 보호해줘야 되고 나한테만 의지하고 있고 이런 게 좀 버겁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독립성과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얼마나 좀 즐기고 잘 보내느냐, 그게 좀 핵심일 것 같아서, 상대방이 없어도 혼자서 좀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야 관계가 좀 오래 가고, 이게 좀 관계의 균형이 좀 안 맞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조금 더 많이 상대방한테 이제 기울어져 있는, 상대방이 좀 더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좀 비율이 좀 이렇게 많다 보니까 어, 이게 현실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 그냥 정말 성향적인 성격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걸 좀 밸런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게 연애가 잘 안 되는, 선생님 좀 장기 연애나 이렇게 좀
좀 연애 경험이 많으실 것 같은데 끝까지 나는 이제 좀 선생님 안정적인 관계 하고 싶고 결혼하고 싶으신 분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많이 봤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은데 이런 의존적인 성향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거를 좀 더 독립적으로 하고 이제 그렇게 해야지 나도 내가 할 말 할 수 있고 상대방도 나한테 기댈 수가 있고 이걸 좀 균형을 맞추는 거. 그게 되게 좀 주고받는 거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선생님이 조금 많이 받는 역할이셨을까요? 그랬을 것 같기도 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핵심 이유라고 합니다. 그러면 연애운을 높이기 위한 조언을 좀 볼게요. 그리고 연애운이 들어오는 시기. 그렇게 좀 봐서. 근데 선생님 지금 있을 것 같은데 상대방이 조언. 근데 이번 연애에 만약에 지금 상대방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번 연애를 잘 하려면 내가 조금 더 방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좀 참고하시면 연애가 더 잘 되지 않을까. 안정적으로 좀 건강하게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 내가 혼자 있는 시간 잘 하고 혼자 있는 걸 잘 할 때 이제 연애운도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애운이 들어오는 시기 혹시 지금 없는데 제가 막 긁고 있는 걸 수도 있으니까 네, 죄송해요. 그러면 시기를 보겠습니다. 일단 조언. 근데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좀 긍정적이신 분일 것 같거든요. 지금 좀 많이 힘들 수도 있지만 선생님의 연애는 성공적일 거래요. 선생님은 되게 사랑받기 좋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되게 사랑스러운 사람이실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좀 긍정적이고 사람이 그래서 좀 도와주고 싶고 그런 걸 좀 자극하는 그런 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1, 2, 3개월 좀 더 볼게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왜 카드가 이렇지? 잠시만요. 뭐가 이렇게 힘든 거야. 선생님 아까 그 헤어지신 분 완전히 끝났나요? 그 전에 연애에 혹시 지금 마음에 좀 남아있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선생님의 이런 귀엽고 어떻게 보면 좀 철이 없고 많이 의지가 되어줬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선생님을 다 받아주고 이해심이 많고 그 사람만큼 나를 받아줄 사람, 나를 사랑해줄 사람이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서 그거를 제가 오늘 재회원은 아니라서 그 며칠 전에 올린 재회원이 있어서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지금 대상이 있는 분이시라면 참고를 해주시고 좀만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더 성숙해져야 되는 그런 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반복해서 잔소리를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근데 원래 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저는 리딩할 때 열어놓고 보는 편인데 이 리딩은 너무 좀 확신에 차게 나와가지고 반복적으로 그래도 너무 귀여우실 것 같은데 잠깐만 이거 안 보이시죠? 선생님은 확실하게 1개월 차? 1개월 차에 연애 운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쉬운 사람은 아닐 거예요. 쉬운 관계는 아닐 건데 이것도 균형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 선생님이 언젠가는 해야 되는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위해서 이 균형과 밸런스를 맞추는 거, 혼자 있는 시간과 같이 있는 시간을 잘 보내는 것과 선생님의 가족계 관련된 다른 관계와 이 사람과 관계를 잘 지키는 거, 그 균형을 좀 유지하는 거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고, 그래서 1개월 차에 또 연애가 가능합니다. 지금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미 만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전과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연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연애도 저는 성공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9패인지 6패인지는 재회운이나 속마음 리딩을 봐서 좀 특징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연애가 빠르면 1개월 차 지금 만나신 분들도 있을 것 같다는 얘기 그리고 2개월 차에는 힘들겠지만 그 균형을 맞추는 거 이게 좀 그 전이랑 다른 방식의 연애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저는 되게 좋은 연습이 되고 선생님이 뭔가를 배워야 한다면 지금 그 배워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이 리딩을 잘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고 선생님이 원하는 좀 이상적인 관계가 있잖아요. 나는 이런 스타일의 사람과 이런 어떤 미래를 꿈꾸고 싶고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이 라고 하는 걸 상상을 하면 그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연연이 빨리 들어와요. 근데 이 관계를 만나는 건 문제가 안 되고 선생님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가 조금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근데 저는 인생은 그 실험이고 모든 실험은 할수록 나아진다는 그 말을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한 리딩이 선생님의 어떤 연애 패턴과 성향과 잘 맞았더라면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서 가져가시면 훨씬 더 성공적인 연애를 하시지 않을까 싶은 리딩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리딩은 여기까지고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댓글로 복제를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재미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랑타로였습니다. 4번 카드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나만 안 되는 연애 심리 파악해보는 시간. 내 현재 연애 에너지 상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힘들어. 선생님은 뭐가 이렇게 힘드실까? 좀만 더 뽑아볼게요. 선생님 연애? 아 어머 잠시만요. 오 선생님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요즘 연말을 맞이해서 이번 겨울에 또 솔로로 보낼 수 없다 해서 열심히 소개팅을 하고 모임을 나가고 뭐 주변에 소개해줄 사람 없냐 이렇게 연애할 수 있을지 뭐 타로를 열심히 보고 다니신다던가 점을 보러 다니신다던가 그런 분들이 첫 번째 경우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세요. 뭐 하다못해 유튜브에서 연애하는 법, 뭐 소개팅할 때 말하는 법 이런 거 열심히 좀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고 아니면 이제 열심히 저 해봤는데 안 생겨요. 그래서 이제 좀 지쳤어. 저 올해 열심히 진짜 막 소개팅도 나가고, 막, 막 마음에 안 들어도 애프터도 나가고, 아니면 막 진짜 저 동호회 나가고 이런 거 진짜 싫어하는데 그런 것도 나가고, 막 열심히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이래서 지금은 좀 지쳐서 좀 휴식을 하고 계신 분들, 그 두 분, 모르겠다, 연애 안 되나 보다, 그러면서 본인의 어떤 평소의 습관으로 돌아가시는 분인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셨으면, 뭐, 원래는 전 되게 집순이고, 뭐 아니면 운동순이고, 회사, 뭐 집 운동 이것만 합니다. 하시면 이제 좀 그걸 돌아가셨다. 평소에 그 습관대로 뭐 어차피 안 생기는 거 그냥 집에서 쉬자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현타가 와서 쉬고 계신다. 둘 중에 하나일 것 같거든요. 어떤 쪽이실까요? 저는 첫 번째 케이스였으면 더 좋겠는데, 우리 오늘 연애운 들어오는지도 3개월 동안 연애 이슈가 있는지도 볼 거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해요. 예,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거나 아니면 했던 전적이 가까운 과거 시점에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선생님의 연애 패턴과 무의식적인 방해 요인도 한번 볼게요. 연애 패턴 먼저 보겠습니다. 선생님의 연애 패턴. 조금 급하시구나. 선생님이 약간 금사빠 금사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사빠 금사시실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빨라. 이게 좀 속도가 그러니까 다를 때가 있잖아요. 사랑에 좀 먼저 빠지는 스타일, 훅 빠지는 스타일이 선생님이다. 그래서 저랑 사귀실래요? 약간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전 선생님이 마음에 드는데 어떠세요? 약간 이렇게 상대방이 약간 주춤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방해 요인? 음, 오늘만 한다 이런 느낌 드는데 진짜? 와 선생님 진짜 좀 확실히 금사빠가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초반에 달리는 스타일이실 확률이 좀 있어요. 그리고 되게 진짜 금사식인 것 같은 게 아닌 것 같아 하시면 또 금세 약간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그런 스타일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전형적인 좀 모태솔로 혹은 연애 경험이 없는 분들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나는 연애에 그렇게 익숙하지 않고 저도 쪽팔리죠. 그래서 막 연애에 미친 사람도 아니고 막 마음에 드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으니까 정말 간만에 마음에 들어서 용기를 내서 대시를 한 건데 상대방은 그냥 진짜 좀 천천히 마음을 여는 스타일이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좀 유독 빠르게 빠지는 편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기고 연락하는 사람 뭐 잠깐 좀 연락을 개인톡을 했어요. 그러면 정말 결혼하고
아기 낳는 것까지 상상하시는 그런 분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귀엽긴 한데 그러다가 나만 진심이었지 얘 나 안 좋아하나 보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상대방은 이제 아직도 그 마음이 선생님은 이제 8이었다가 3으로 확 식는 거야. 근데 상대방은 3이었다가 4였다가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는 스타일이라서 연락을 하면 글쎄요. 뭐 약간 이렇게 갑자기 급 차가워진다든지 관심이 없는 척을 한다든지 약간 더 이러실 것 같고 정말 마음에 있는 사람한테 더 차갑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막 얘가 나 싫어하나 싶을 정도로 좀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그래요. 그래서 연애가 누구 좋아하는 것 자체가 좀 약간 공포 상황이야, 스트레스 상황이야, 이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심장이 막 뛰고 우리 도파민 막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즐길 수 있으면 좋은데 그 상황이 너무 난 피곤한 거야. 이거 감정의 널뛰기를 하는데 좋았다, 나빴다, 미래를 생각했다, 뭐 연락이 조금 안 오면 내가 싫어졌나, 관심이 없나, 약간 이러셔가지고 이게 너무 지치는 거야. 스스로 혼자 제풀에 지쳐 넘어진 그런 느낌이라서 아, 난 됐다. 그냥 혼자 살아야겠다. 약간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게 좀 방해 요인이래요. 그러니까 연애를 하는 게 어떤 즐거움도 있지만, 그게 약간, 너무 좀 도파민 뿜뿜, 아드레날린 뿜뿜이 몸에선 삐용삐용 비상사태 약간 이렇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조금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게 빨리 훅 빠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몸이 피곤하니까 조금만 이제 상대방의 반응이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거나 좀 느리거나 하면 그냥 됐다 무슨 연애야 이러면서 딱 접어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 전형적인 진짜 오늘의 리딩 나만 안 되는 연애 심리 상태에 가장 적합한 분들이 4번 뿐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게 좀 방해 요인이래요. 그 선생님이 진짜 금사빠 금사식의 느낌이 나요. 이걸 다른 말로 설명하기가 좀 어렵네. 좀 다양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아닌데요. 이렇게 하시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 진짜 생각하고 금사빠하고 혼자 실망하고 금사식인데 그게 예 약간 좀 그래서 죄송해요. 저의 언어의 한계. 그러면 연애가 막히는 진짜 핵심 이유가 뭔지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이 좀 방해 요인이라고 하는데 연애가 막히는 핵심 이유. 그래 선생님 너무 급해. 너무 급하고 되게 적극적인데 이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 좀만 더 뽑아볼게요. 이게 좀 진득하니 가야 되는데 이거 봐 자기가 적극적으로 해놓고 자기가 아우 힘들다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러고 상대방한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선생님이 약간 좀 회피형들이나 좀 되게 내향형이거나 좀 상대방도 연애 경험이 많지 않다거나 좀 그런 분들한테 사랑에 빠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능숙하고 연애 경험이 많고 여사친 많고 이런 스타일 싫어. 근데 누가 좋아해?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도 싫어요. 그런 사람 싫은데 선생님이 너무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선생님이 막 적극적으로 하는 게 이 사람들은 더 도망가게 만드는 요인인 거야. 선생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 원래 느린 사람이고 표현이 좀 서툰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한테 나 어때요? 오늘 볼래요? 뭐 약간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했다고 치자고요. 그렇게 선생님이 막 이렇게 들이대는데 상대방은 너무 부담스러워 한다던가 마음을 표현하는 게 좀 쉽지 않은 사람들이라 선생님이 막 들이대다가 얘가 반응이 없네? 날 싫어하나 봐. 그럼 됐어. 약간 이렇게 흐른다던가. 그게 조금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상을 조금 잘못 고르는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잘못 고른다는 게 선생님의 취향이 조금, 선생님의 연애 스타일, 좀 이제 급발진적인 스타일과 맞지 않는 그런 걸 두려워하는 그런 좀 많이 애견남? 애견 뿜뿜 남들을 좋아하시던가. 근데 이게 좀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테토적인 건 좋아. 선생님 약간 테토 스타일이고 연애 경험이 많지 않을 것 같거나 좀 급하실 것 같거든요, 성격이. 근데 그런 테토를 좋아해, 애견들이. 그렇다고 해도 어떤 적절한 수위 조절을 해야 되는데 초반에 너무 달리는 그 느낌이 좀 있어요. 네, 그게 조금 핵심 요인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연연을 높이기 위한 조언을 바로 볼게요. 선생님은 되게 사랑이 그 뿜뿜하신 분인데, 연애 조언, 연애 조언. 조언과 선생님이 연애운이 들어오는 시기. 지금도 누가 있을까? 좀 궁금하다. 나 선생님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완급 조절이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지금까지 봤을 때 되게 좀 일관적으로 나오셔서 좀
나도 만약에 경험이 진짜 별로 없고 서툰데 용기를 내는 거 되게 좀, 저도 원래 그렇게 완전 막 이 아니거든요? 근데 저도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처받거든요?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참 그래요. 1개월, 2개월, 3개월. 그리고 연애의 이슈를 조금 더 볼게요. 어떤 스타일의 이성이 만나는지. 선생님 좀 되게 응원하고 싶어요. 정이 가. 선생님 너무 근데, 연애할 것 같은데? 잠깐만요. 조언. 네가 하기 달렸대. 그러니까 선생님은 지금 만약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라면 조금만 그 어떤 그 빈도와 강도를 살짝 낮춘다. 이게 좀 설명하기 어렵지만 막 진짜 그렇지 않겠지만 모르지. 연락이 뭐 텀이 길어. 상대방이 약간 바빠서 연락을 못 봤어. 그럼 왜 답장 안 해요? 뭐야? 이렇게 좀 읽기도 전에 이렇게 한다던가 그런 강도, 빈도 이런 걸 조금 줄이면서 완급 조절. 저도 진짜 싫어하는 말이 밀당이라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 선생님은 너무 당당당당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당 이 정도만 표현이 진짜 어렵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It's up to you. 선생님한테 달렸다고 하는 거 보니까 여기도 Y를 또 뽑았네. 쉽지 않다 쉽지 않아. 1, 2, 3. 선생님도 진짜 좋다. 연애운 진짜 좋고 1개월 차에도 벌써 들어오고요. 2개월 차에 선생님이 진짜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1개월 차에도 되게 기회가 많아. 기회가 많고 그리고 선생님이 진짜 되게 밝고 막 캔디 같은 재질이라서 인기 진짜 많을 것 같고 동성 친구들한테도 진짜 인기 많을 것 같아. 선생님은 외모도 되게 괜찮으실 것 같거든요. 괜찮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예, 미인이실 것 같아요. 미인이시고 미남이시고 그리고 되게 남자분이시면 예쁜 여자들한테도 인기도 많을 것 같고 여자분이셔도 예쁜다는 말씀 많이 들으시는 그런 분이실 것 같고 눈에 띄는 외모의 소유자 그런 에너지 강력하고 어떤 좀 밝은 에너지를 가지신 분이실 것 같고 연애 3개월 안에 충분히 가능하시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어떻게 하기에 달렸다. 그래서 왜 이 사람이냐 이거 Y에 대한 것도 제가 좀 더 뽑아볼게요. 오늘 참 선생님이 진짜 나는 완급 조절만 하면 그러니까 외모 너무 좋은데 이제 사람이 되게 예쁘고 매력적이다라고 했는데 너무 좀 조급하거나 너무 적극적이면 오히려 좀 매력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치. 그래. 진짜 그렇고 선생님이 어떤 사람을 딱 점 찍으면 되게 좀 이상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냥 사람인데 누구나 콩깍지가 씌잖아요. 근데 그 콩깍지가 막 남들은 1mm 두께면 선생님은 막 10cm야? 그래가지고 되게 그 사람이 완전 막 차은우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되게 적극적으로 막 들이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했을 때 더 오히려 매력적으로 보인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이 오게끔 좀 유도를 한다던가 아니면 좀 기다려 본다던가 약간 그런 전략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살짝 좀 여백의 미? 그래, 여백의 미가 맞겠다. 어떤 그거를 좀 주면서 좀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한테 들어오는 기회가 저는 한 명이 아닐 것 같고 여러 가지 기회가 1개월 차에도 벌써 들어올 것 같아서 약간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 아니어도 돼. 그렇다고 너무 막 나쁘게 하라는 게 아니라 아쉬울 거 없는 태도. 저는 여유로운 사람이 안정적인 사람, 여유로운 사람, 조급하지 않은 사람이 진짜 제일 매력적인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천천히 이제 시간을 두고 알아가 보면서 이 사람이 이런 면도 있었네. 이런 사람이구나. 이걸 조금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시면 충분히 연애가 가능하시다고 하거든요. 이거 4번 분 중에 이거 내 얘기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몇 명이나 있을지 너무 궁금해요. 생각보다 지금 4번 리딩이 되게 짧게 끝난 게 좀 되게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요즘엔 사실 안 넘어가는 나무 많긴 한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한 나무를 10번 찍지 마시고요. 열 그루의 나무를 한 번씩 찍으셨으면 좋겠는? 그래서 이게 반복해서 어떤
하는 그 이슈가 내가 매력적이고 나는 이 사람 아니어도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랑 두루두루 이제 알아가 보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사람으로 남사친 여사친으로 이렇게 알아가다가 발전을 하는 것도 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기회가 선생님한테 많을 것 같아서 여러 명을 사람들을 좀 이렇게 좀 두루두루 알아보고 소개팅 기회가 있으면 여러 명 이렇게 해보세요. 해보고 아, 좀 나랑 이런 스타일 잘 맞구나. 이 사람은 이런 성향이구나. 이렇게. 그 소개팅은 좀 친구가 되긴 힘들긴 하지만 그렇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회사 내나 뭐 회사 밖이어도 공적이지 않은 자리에서도 이렇게 좀 주기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오래 보면서 좀 서서히 친해지는 그런 관계성이 좀 보여서 아, 선생님은 뉴페이스 운 제가 조만간 찍을 건데 그거 꼭 봐주세요. 너무 궁금하다. 궁금하고 4번 분들이 오늘의 이 왜 나만 안 되는 연애 나만 안 될까요? 에 가장 적합한 분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좀 여유롭게 했을 때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고 선생님 되게 매력적인 사람이니까 그걸 꼭 기억하시고 나만 연애 못해서 막 올해 안에 해야지 이거에 너무 조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인 것 같다 혹은 내 이야기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구독, 좋아요, 댓글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리딩으로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랑타로였습니다. 네, 오늘 왜 나만 안 될까요? 이거에 대해서 리딩을 찍어봤는데 좀 나름 신박하지 않았나요? 저도 유튜브 타로를 정말 많이 봤는데 이 주제에 대해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 좀, 이 아이디어 너무 좋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근데 오늘 이거 찍을 거다? 이렇게 옆에 친구한테 말했더니 친구가 자기 얘기하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걔 이거 안 볼 거야, 아마. 근데, 진짜 걔 결혼했거든요? 장기 연애만 하고 결혼한 애인데, 좀 열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 저는 모든 리딩을 저의 대입해서 찍기도 하고 그리고 저도 제 리딩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1번, 2번 이렇게 해서 봐요. 그렇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지금 연말도 다가오고 이제 연애운 남자친구 언제 생길까요? 헤어진 지 3년 됐어요. 5년 됐어요. 모태솔로입니다. 이런 분들 진짜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연애가 안 될까? 내가 뭐가 부족한가? 못났나? 이렇게 좀 자존감이 떨어지고 내가 매력이 없나? 약간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 많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리딩을 그러니까 준비를 해봤는데 정말 왜 연애 지금 있는 거 같은데? 이거 왜 보고 계시지?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오늘 리딩에. 그래서 뭘 뽑아도 걱정돼요. 나 진짜 모태솔로인데, 나 진짜 연애 안 한 지 막 5년 됐는데, 뭐가 있다는 거야. 누굴 못 잊었다는 거야. 이런 분들 계시면 어떡하나. 좀 걱정을 하면서 찍기는 했는데, 주제가 좀 참신하다? 제 생각에. 그러다 보니까 평소보다 재밌는 리딩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제가 이 리딩을 끝까지 들으신 분들만 아시겠지만 2주 동안 리딩을 미리 예약을 걸어놓고 지금 되게 오랜만에 리딩을 찍는 거거든요. 오랜만은 아니고 사실 일주일 정도 텀이 있었는데 그동안 거의 리딩을 못해서 영상도 못 찍었지만 카드 자체를 좀 안 만졌어가지고 되게 오랜만에 찍으니까 재밌네요. 재밌고 사실 유튜브 영상 찍는 게 다른 선생님들 2, 3일에 한 번 이렇게 거의 매일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거 되게 에너지를 많이 뺏기는 일이에요. 리딩 중에 전 행사보다 유튜브 리딩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행사에서 이제 뭐 두세 시간씩 화장실도 못 가고 그냥 리딩 할 때가 많은데 그것보다 이게 더 좀 기운이 많이 뺏기더라고요. 이상하게. 한 번에 4개 리딩을 대상이 없이 좀 하다 보니까 되게 좀 쉽지 않은데 그런 분들 진짜 존경스럽다는 얘기가
절로 매번 찍을 때마다 사실 생각하고 저는 하나 리딩 번호 찍고 쉬고 하나 번호 찍고 쉬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열심히 저도 일주일에 두 영상 정도를 업로드를 하려고 지금 노력 중이거든요.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년 초까지는 한번 바빠도 그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이거 끝까지 듣고 계신 분들이 계실까 모르겠는데 열심히 뭐든지 해봐야죠. 제가 그리고 마이크 암도 좀 사고 싶어요. 이걸 계속 하면 마이크가 이렇게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해가지고 마이크 암도 조만간 내년에는 꼭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아름다운 여러분들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카메라도 너무 글씨가 안 보이고 난리가 났는데 초점도 못 맞추고 얘도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도 영상을 마치고 퇴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랑타로였습니다. 안녕!